안녕하세요. 카인드쿡입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준비했는데요. 이 음식은 제가 가게 할 때 판매하던 음식 중 하나인데요. 구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손님으로 오셨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잔치국수가 인기 메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수를 쫄깃하게 삶는 방법부터 저만의 비법 양념장 레시피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육수 내는 방법도 기본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 메뉴는 실전에서 제가 인기리에 팔았던 메뉴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양념장 비율과 레시피, 국수 삶는 시간, 또 육수 내는 방법 등 자세하게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시작해 볼게요. 국수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 확인해 볼게요. 양념장과 육수 재료는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고명이 필요한데요. 쑥갓, 부추, 달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했던 국수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국수 종류가 많아요.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삶은 후에 식감이나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국수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고명으로 쓰이는 쑥갓과 부추를 준비할 건데요. 쑥갓이 여름 장마철 되면은 굉장히 귀하고 단가가 비싸져요. 또 물기가 닿으면은 하루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국수보다 더 비쌀 때도 있어요. 배 쪽 부분은 좀 질기기도 하지만 향이 강해서 이파리 위주로 사용하고요. 데코용이지만 잔치국수에 들어가면 훨씬 풍미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라고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소분해서요. 그날그날 쓰실 걸 보관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고명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를 살짝 데칠 건데요. 생으로도 쓰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초록 색깔 살리기 위해서 소금을 살짝 넣었고요. 양은 개의치 마시고요. 고명용이라 이 정도면은 15인분 정도 양이 되거든요. 제가 어디 나눌 때가 있어서 좀 넉넉하게 한 거고요. 데치는 것하고 양념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번만 돌려가지고요.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곧장 찬물에 담궈가지고요. 물기를 조금 제거한 다음에 도마 위에서 4, 5등분 정도 나눠서 젓가락질이 편하게끔 이렇게 잘라 주었고요. 너무 길어도 그렇지만 너무 짧아도 지저분하겠죠. 밑간은 맛소금 티스푼으로 6분의 1 정도 아주 조금 쓰고요. 조선장도 반 스푼, 참기름도 반 스푼, 통깨 좀 뿌려주시고요. 부추 고명이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1인분에 이 정도 양씩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죠. 가게 할 때 사진에도 보시면 무침이에요. 생으로 쓴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고명도 꼭 필요한 재료 중 하나죠.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지만은 달걀이 좀 많은 듯 하죠. 가정에서는 좀 적게 해보시고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릴 겸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달걀 지단도 밑간이 좀 필요한데요. 달걀 8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맛소금 티스푼으로 6분의 1이고요. 평소 달걀말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싱겁게 맞춥니다. 국물이나 다른 고명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짜워도 안 되지만은요.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간은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달걀 지단을 붙여볼 건데요. 노란빛이 많이 나야지 예쁘겠잖아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금방 타거든요. 불 조절은 약불로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고명용 지단은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별로예요. 국수가 얇잖아요. 소면이어서. 그래서 최대한 얇게 붙이는데요. 기름도 아주 최소한으로 적게 사용해서 붙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꽤나 정성이 들어갑니다. 한 김 식힌 후에 이렇게 말아서요. 한 번에 썰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두께가 나왔는데요. 보이시죠?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고요. 보관하는 방법은 팩에 이렇게 당일 사용분씩 나눠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쓰시면은 잘 상하지가 않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양념장은 잔치국수 전용이에요. 예전에 보여드렸던 고등어구이나 전어구이 이럴 때 드시는 양념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진간장 300ml 준비했고요. 가정에서는 100ml 정도만 한 국자만 만들어 보시고요. 양념장에 들어가는 전체 레시피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지만 화면이 빨리 지나갔다고 해도요. 그 부분에서 고정하셔가지고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선장인데요. 깊은 맛을 주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입니다. 양은 진간장의 6분의 1이에요. 국자로는 절반 됩니다. 두 번째 첨가물인데요. 이건 액젓이에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써보시면 알아요. 정어리 액젓이에요. 이게 원액이고요. 해묵어서 이렇게 앙상하게 가시가 보이죠? 이것을 이런 천에 받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맑은 액젓이 돼요. 이걸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긴 듯 해도 양념장이 정말 중요해서요. 지금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천연 조미료 맛과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액젓도 조선장과 같은 비율로 써주었고요. 다음은 갓소부시 우동장국이에요. 이건 역시 4스푼 동량으로 써주시고요. 고춧가루도 크게 한 국자 들어가고요. 고운 고춧가루를 썼는데요. 거친 걸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소금도 3분의 1스푼 들어가고요. 짜올 것 같은데 안 짭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 약간 필요하고요. 마늘 1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으로 이제 전체적인 농도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후추 티스푼으로 하나 마지막에 추가하시고요. 참기름도 1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시고요. 이때 맛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참기름이 고소함도 주지만은 비린맛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사용했고요. 복잡한 듯 보여도 잔치국수 맛을 이 장이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양념장 베이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념장에 추가하는 쪽파와 고추를 좀 다져가지고요. 넣어주시고요. 당근을 조금 채 썰어서 넣기도 하는데요.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장과 야채는 별도로 구분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응용해 보시고요. 육수만큼이나 양념장이 중요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장국 만들러 가보실게요. 멸치와 디포리, 야채를 가지고 육수를 만드는데요. 가정집에도 흔히 있는 재료들이에요. 저는 멸치를 2, 디포리 1 이렇게 비율을 썼는데요.
북어포 머리도 하나 넣었고요. 가정집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업소에서는 써주는 게 좋겠죠. 장국에 들어가는 전체 재료들 확인해 보실게요.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대로는 싱거워요. 그래서 첨가물이 좀 필요한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간 맞추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청간장하고 가스오붓인데요. 육수의 농도와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요. 두 가지는 빼놓지 마시고 넣으셔야 되고요. 물 양은 7리터를 잡았어도 조금 더 적게 하셔도 되고, 업소 같으면은 3배 정도는 하셔야겠죠. 육수 끓이는 시간과 불 세기도 아셔야겠죠. 초반부터 이렇게 간을 다 맞춰 놓고 그리고 이제 끓이시면 됩니다. 끓이는 것은 제가 버너에서 하기가 좀 번거로워서요 생략했는데요. 이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끓여낸 상태인데요. 이때 이제 최종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은 조선장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되고요. 끓는 동안 졸여지게 되면 조금 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러지가 나와요. 고운 망으로요 걸러주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장국으로 못 쓰겠잖아요. 이 단계까지가 최종 마무리입니다. 국수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면을 삶도록 할게요. 쫄깃한 소면을 삶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센 불에서 물이 이렇게 펄펄 끓는 상태에서 삶아야지 소면이 더 쫄깃해요. 그래서 불 세기는 버너보다는 가정용이 낫고요. 오늘 저는 업소용 화구에서 면을 삶도록 할게요. 불 세기도 중요하지만 소금이 한 스푼 들어가게 되면 면이 더 쫄깃해져요. 이 정도 양이 1인분이 되는데요. 5인분을 삶아 보도록 할게요. 불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끓이면서요 기포가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삶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하게 1분 20초만 삶으시면 돼요. 이렇게 끓여 넘치려고 할 때 물을 나눠서 3번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면 삶는 방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빠르게 찬물로 이동시킨 다음에요. 재빠르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녹말 때문에 거품이 나거나 물색이 뿌옇게 되거든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3, 4회 정도 세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봐도요 잘 끊어지지 않고 색도 투명하고 엄청 쫄깃한 상태로 삶아지게 됩니다. 시간 응수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요 센 불에서 재빠르게 삶으시면 됩니다. 국수를 보통 1인분씩 삶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빠짐이 잘 되는 이런 채반에다가 좀 넉넉하게 삶으셔가지고요 한 30분 정도는 상관없어요. 대신 면이 좀 좋은 걸 고르셔야겠죠. 제가 1인분의 양을 타래를 크게 감아서 4뭉치가 나왔는데요 5인분 양입니다. 그리고 국수가 장국이 들어가고 고명이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먹는 동안에도 국수는 불잖아요. 적은 양이 아니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두었던 고명을 하나씩 올리고요. 장도 올려주고요. 김가루도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참기름도 약간만 뿌려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요. 통깨도 뿌리고, 그리고 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후추도 조금 뿌리시고요. 이제 이대로 세팅해서요, 손님 상에 내셔도 되고, 또 가정에서는 만드셔가지고 드시면은 웬만한 데 가서 사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으로도 부추를 씁니다. 부추가 가늘고 그럴 때는 부추도 용도에 맞게 두꺼운 거는 데쳐서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달걀도 날마다 못해요. 며칠에 한 번씩 만드셔가지고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쓰시면 되고요. 양념장도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야채 따로 장 따로. 오늘 여러가지 과정을 한 번에 쭉 보여드렸는데요. 잔치국수가 저렴하고 대중적인 음식이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게 영상에 담아 드렸으니까요. 잘 응용하시고요.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리에서 뵐게요.